안녕하세요. 36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세계사 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30페이지와 131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드디어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우리 한국사 시간에 계속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 일제강점기가 일종의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를 제국주의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고 학교에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 제국주의가 과연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오늘 그 개념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계사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지도나 그림이 좀 오늘 단원에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조금 이북, 이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펴봐 주세요. 20세기 초에 이르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에 들어가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서구 열강이 무력을 앞세워 식민지 확보 경쟁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스키를 더 부어보라고! 자네는 황금이나 열심히 쥐어짜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교과서 130페이지 제일 왼쪽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걸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 그림은요, 가장 유명한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세계사에도 나오고 뭐 수능 문제에도 나오고 또 당연히 중학교의 제국주의에 관한 내용에서 이 그림 하나만 이해를 해도 제국주의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어떤 기계에 흑인 아프리카인 같아요. 그쵸? 아프리카인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기는 원주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인디언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수도 있죠. 누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염이 나고 체크무늬 옷을 입은 사람은 왠지 유럽인 같죠? 예, 유럽인 위주의 그런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흑인한테 뭘 먹여요. 원주민한테 뭘 먹이면 이 사람 군인이에요. 요 사람은 같은 제국주의자인데 둘 다 같은 제국주의자인데 요 사람은 군인이고 요 사람은 자본가예요. 자본가라고 써주시면 좋고 요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먹을 걸 먹이고 이 사람은 무력으로 이 원주민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한테 똥을 싸라고 시키는 건가요? 똥 아니고요. 황금입니다. 돈이죠. 그리고 거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성직자가 있는데 이게 왜 제국주의의 침략 풍자화냐면 서양 열강들이 원주민에게 자기네 스타일의 어떤 음식이나 문화를 심어주는 거예요. 위스키 문화 아니면 원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다 민간신앙을 믿었는데 크리스교 이런 문화를 원주민들한테 심어주고 얘네들을 강제로 일을 시키게 한 다음 황금을 낳게 해서 돈을 낳게 해서 제국주의자들이 먹는 겁니다. 어, 우리 일제강점기 때 꼭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국인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일본 자본가, 그다음에 일본 군인, 그다음에 여기 일본의 어떤 교육자, 우리를 세뇌 교육시키는 그쵸? 뭐 한국 식민 서사 암송을 암기시킨다던가 아니면 일본의 그 어떤 신민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자, 교육자 여기다 똥 놓으면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죠. 바로 이 그림이 강한, 힘센, 돈 많은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예, 뺏어먹는 그런 그림입니다. 즉 제국주의는요. 한마디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땅 따먹게 하면서 그들을 식민 지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도 예전에 일본에게 식민 지배 받은 게 일종의 일본의 제국주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제국주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사상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민족주의, 인종주의, 사회진화론.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국주의 국가의 대외 팽창 정책은 당시 유행하였던 민족주의와 맞물려 경쟁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각국의 국민도 식민지가 국내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하였습니다. 자,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이 행복하면 다른 민족을 공격해도, 다른 나라를 공격해도 상관없다라는 좀 과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요때 제국주의의 그 배경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민족주의 이런 거 아니죠.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 지배당했으니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우리 스스로 독립하려고 일으키는 게 민족주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우리가 살기 힘들면 다른 나라를 공격해도 된다. 왜냐? 우리 민족을 위해. 이런 식으로 접근입니다. 너무 좀 나빴죠. 그쵸? 예. 민족주의. 그 다음에 인종주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민족의 우열을 합리화하는 사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미개하다고 여겨 약소국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자, 인종주의로 가장 유명한 거는요,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제국주의의 가장 희생양이 됐던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었는데요. 물론 아시아도 많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로 시장에 판매가 될 정도였으니 정말 피해와 그 인권, 흑인 노예에 대한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백인은 우월한 인종이고 흑인은 미개한 인종이다.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백인이 더 우월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을 펼쳤던 게 인종주의입니다. 여기서 인종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백인 우월주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진화론. 적자 생존, 약육강식을 바탕으로 하는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여 힘이 센 국가나 민족이 다른 국가나 민족을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자, 이 사회진화론도 어떤 A라는 민족이 B라는 민족을 공격하는 거는 당연하다. 그래도 된다라는 개념인데 여기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의 행복함을 위해서 공격하라는 거고 여기 사회진화론은요. A 민족이 B 민족을 공격하는 그 배경과 이유가 A 민족이 힘이 세면 그리고 똑똑하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월하면 힘이 약한 B 민족을 공격해서 사회를 전체적으로, 세계를 전체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힘센 자들은 남고 힘 약한 사람은 다 죽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정말 지금 입장에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 세 가지가요, 다 우리 일본한테 우리 식민지배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민족주의, 뭐 본인들이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한민족, 우리 민족을 공격했던 일본. 그 다음에 자기네 민족이 더 우월하다고. 한국 조선인은 멍청하다고 이런 식으로의 교육이랑 그런 역사 왜곡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약간 멍청하다. 뭐 조금 고등학교 가면 이제 배우겠는데 식민사관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는 뒤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지네가 더 우월하다라고. 사회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실제로 일본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식민 지배를 36년 동안 했는데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일본 교과서에 써 있냐면 일본 덕분에 바로 조선은 발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진화론은 그런 거죠. 자기네들이 더 뛰어나니까 니네를 발전시키고 니네를 잡아먹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뜻이죠. 예. 이 제국주의랑 우리 일제 식민지랑 연결해서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역사 읽기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가 된 뒤 유럽인이 금, 은, 향료를 빼앗아 가는구나. 원료를 유럽에 비싸게 팔아야지. 유럽인이 원료를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 공장까지 세우는구나. 값싼 원료와 노동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19세기 후반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하면서 식민지 경쟁이 과열되어 각국 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식민지들을 괴롭혔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얘네들이 왜 식민지배를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산업혁명이에요, 여러분. 산업혁명 기억나세요? 예. 산업혁명으로 바로 우리가 행복해졌나요? 우리 산업혁명의 장단점 다 배웠는데 기억나요?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었죠.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이 됐다는 게 솔직히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결과물을 낳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컵을 1시간에 1개씩 생산하던 수공업 시대에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1시간에 컵을 100개씩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술이 더 좋아져서 1시간에 100개, 1000개, 10,000개씩 컵을 생산하다 보니까 대박! 국내에서 그 컵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미 다 컵을 하나씩 갖고 있어. 막 미친 듯이 깨지지 않는 한 그 컵을 다시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돼요? 소비가 안 되니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선 원료를 얘네들한테 싸게 거의 싸게가 아니라 원료를, 컵을 만드는 원료가 만약에 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다고 하면 이 아프리카 애들한테 원료를 싸게 가져가는 거야. 싸게 가져가. 싸게 가져가는 수준이 아니네요. 뺏어가네요. 그림을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얘네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거를 싸게 생산해요. 그래서 컵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생산될 때는 1,000원이었다면 이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시아 대륙을 이용해 가지고 컵을 100원에 생산을 합니다. 더 대박은요. 그걸 그 아시아와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그 식민 지배한테 팔아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물산 장려운동 배웠죠? 예, 배웠습니다. 자, 일본은요, 일본도 역시 산업혁명이 좀 빨리 시작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도 모든 물건이 대량 생산되면서 일본 내에서 물건 소비가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한테 이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기업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운동을 했어요? 일본 물건 사지 말고 우리나라 물건 사서 우리나라 상공업을 보호하자. 이게 물산장려 운동이죠. 그거랑 맥락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렵는가요? 이해되시죠? 예. 그 한마디로 예를 들어 햇반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쌀을 일본이 가져가서 햇반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한테 파는 겁니다. 대박이죠. 원료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 그 다음에 노동력도 우리 거.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그 중간에 이윤 수수료만 이제 먹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자, 그런 일본의 그런 경제 지침이 바로 이때 당시에 전 세계에 제국주의로 많이 펼쳐져 있고 팽배해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때 또 요런 걸로 이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그 나라들 간에 경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제국주의가 땅 따먹기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를 먹었다. 영국이 아프리카 어디를 먹었다. 그럼 프랑스도 와서 먹고 막 네덜란드도 먹고 막 독일도 와서 먹고 그러면서 서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주인은 아프리카 원주민인데 서양 열강들이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부루마블처럼.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요. 결국엔 서로 싸워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세계대전까지 가는 겁니다. 예. 세계대전으로 어마어마한 우리의 세계적인 그 불안감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죠. 예. 그래서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내용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 식민지를 둘러싼 경쟁이 벌어져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 경쟁을 벌였습니다.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산업혁명에 성공한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이 가세하여 식민지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영국이 추진한 식민 지배 정책은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의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자, 영국이 정말 많이 먹었어요. 여기 영국이 이제 핑크색이죠. 요런 톤 나라들이 다 영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국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때 영국이 전 세계를 거의 다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래서 자기네 나라인 영어를 이제 아프리카나 인도에 뿌리는 과정에서 전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더 대박은 또 여러분 알죠? 세계 기준 시각은 영국 천문대, 그리니치 천문대가 또 세계 영국 기준, 영국에 있고, 그게 영국 시간이 세계 기준시죠? 그런 말이 있어요. 요때 당시 영국의 공장은 24시간 돈다라는 말이 있는데, 영국은 밤이 되어서 공장의 문을 닫겠지만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는 그 다음날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옛날에는 누구 식민지였죠? 예, 맞아요. 영국 식민지였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은 시차가 다 다르니까 계속 영국이 밤이 되면 거기 낮이 돼가지고 거기는 공장이 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모든 지구의 땅이 대부분 자기 땅이니까 24시간 경제가 돈다, 공장이 돈다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아주 땅 따먹기 1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가장 경쟁을 했던 나라가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뒤따라서 이제 땅 따먹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뒤늦게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의 땅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넓어도 땅 따먹기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땅 따먹기 하다가 뭐가 됐을까요? 싸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따먹기 하다가 서양 열강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과정이 생기면서 바로 세계사의 끔찍한 사건인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영국 무섭지 않아요? 문어예요, 문어. 예, 다 모든 대륙과 모든 나라에 손을 벌리고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주제 탐구 같이 살펴보고 여기에 답을 쓰시고 오늘은 그걸로 숙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지금까지 독일은 유럽이 아닌 지역의 영토를 나눌 때 유럽 열강들 중에서 항상 아주 작은 몫만 차지해왔다. 1등 국가로서의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해상 세력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끔찍하게도 영국과 러시아가 세계를 나누어 먹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독일 입장인데 독일이요, 이 제국주의에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독일이 통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독일 어떤 제국이 좀 늦게 시작을 해요. 이 국가와 민족주의 개념을 좀 늦게 시작을 하면서 나라가 안정화될 때쯤 나도 영국하고 러시아처럼 땅 따먹기를 해볼까 하고 세계를 둘러보는데 이미 많은 나라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땅 따먹기 제국주의에 참여하게 되다가 나중에 그게 잘 안 되고 뒤틀리니까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 다 누가 일으켰냐면 독일이 일으켰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도 땅 따먹기 하고 싶어 했는데 땅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도를 보면 여기 독일이 바로 3B 정책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독일이 여기 보시면 베를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비잔티움, 바그다드 이 세 도시를 연결한 3B 정책을 통해서 이 세 도시를 연결해서 내가 땅을 따먹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왜 3B 정책이라고 하냐면 앞에 다 베를린, 이스탄불은 원래 옛날에 비잔티움이었죠. 비잔티움, 바그다드 다 앞에 B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3B 정책.
영국도 이에 질세라. 무슨 정책? 예. 삼시 정책. 자, 여기 보면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와 남아공에 있는 케이프타운, 그 다음에 인도의 콜카타 도시를 세 개를 연결해서 바로 무슨 정책? 삼시 정책을 하는데 삼비랑 삼시랑 부딪힐 것 같지 않아요? 예, 조만간에 터질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서로 땅 따먹기 하다 보니까 땅이 겹치고 서로 경계가 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독일과 영국의 정책을 각각 써볼까요? 네, 3B와 3C 정책이고, 영국과 독일이 이와 같은, 여기 잘못 나왔네요.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친 이유를 이야기해 볼까요? 영국과 독일이 식민지 경쟁을 벌이면서 식민지 수탈이 더욱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한 식민지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으려고 바로 3B, 3C, 그러니까 요 도시만 먹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요 도시 안에 있는 요 라인, 그 권역 안에 있는 것도 먹겠다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양을 다 먹네요. 예.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땅 따먹기 하는 개념이 여러분 제국주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판서를 안 해서 여러분이 좀 섭섭해 할까봐 선생님이 판서를 하나 할게요. 짜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마인드맵을 선생님이 정리해 봤어요. 제국주의는 땅 따먹기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이제 서양 열강들, 뭐 일본도 여기 들어갑니다. 꼭 서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본도 들어가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대량 생산되다 보니까 값싼 원료, 노동력, 그 다음에 시장, 자기네 물건을 사 갈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제국주의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뒷받침되는 건 민족주의, 인종주의, 사회진화론으로 제국주의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서 계속 제국주의로 땅 따먹기를 하고, 결국에는 3B 정책, 3C 정책 같은 정책을 통해서 독일과 영국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과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제국주의 열강 사이 식민지 경쟁이 세지고,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무서워지고 긴장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제국주의를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과정하고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쉽고 아하 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요런 일은 다시금 세계사에서 등장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처럼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설령 나는 돈을 갖고 있고 너는 돈이 없다 해도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나는 무기가 있고 넌 무기가 없다 해도 무기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거나 외적인 것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이죠. 그쵸? 또 흑인들,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인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고유 문화, 또 아메리카의 고유 문화들이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잘 유지가 되었다면 세계적 다양성과 세계의 어떤 문화의 발전을 더 이루었을 텐데, 좀 아쉬운 시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요 시대 때 또 우리나라도 민족의 희생을 했다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수업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한국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